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점심 식사 국장님 안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소화 좀 시키셔야지. 먼저 본회의단 때 보니까 도시계획과가 사고 2월 명시 2월 된 금액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고 2월액이 2억 6천, 명시 2월액이 7억 8천, 그래서 약 11억 정도 있는데 이거 올해 사용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요게 저희가 작년에 추진하던 용역이 마무리가 안 돼서 네. 부득이하게 이제 2월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네네. 요거는 올해 다 소모가 될 예산입니다. 올해 소모되는 건가요? 예, 예. 이번 올해 연도 사업비가 496억 본회의단에 예, 그렇습니다. 496억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큰 사업 내용이 없고 주택과에서 좀 있고 이게 이제 추경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올 예산인가요? 현재까지는 아직 추경 계획이 없습니까? 수달이 안 돼 가지고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크게 사업 내용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하반기에 가서는 2월액에 없게끔 사업비를 좀 잘 이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인구가 약 한 64만 5천? 예, 그 정도 현재 되죠? 그 정도 돼요. 남부가 약 한 30만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권역별로 따지면은 북부가 한 23만 되고 서부가 12만 정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도시계획의 2030, 2040 계획에 보면은 균형발전이라는 내용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 평택시의 균형발전 어떤 식으로 해야 균형발전이 되는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동부권 동부도시의 시중에서 지금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동부도시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서 좀 이쪽으로 좀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면서 서부 도시 쪽에도 좀 균형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에서는 특히 이제 또 포승이나 저쪽에 이제 도시 지역을 좀 확장을 해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려고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중은 좋아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역대 선배분들이 계속해서 평택시의
그 100만 도시로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용역 발주를 해가면서 이렇게 의중은 좋으신데 현실은 따라주질 않잖아요. 현실이 따라주질 않아. 현실이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사업성이 있는 곳에 우선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현재는 좀 편중돼서 그렇게 좀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개발 그러니까 공영개발이 만호지구 말씀 맞다고 얘기하세요. 예, 만호지구, 가곡지구, 가곡지구, 예, 원평지구, 네, 소사지구, 소사사지구, 예. 이제 만호지구가 이제 북부 서부 지역이고 가곡이 북부 지역이고 원평 소사가 남부 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100만 도시로 가는 그 예측을 2030 몇 년이죠? 2040 그 목표 2040 인구가 예, 100만이 되겠습니다. 그 현재 이제 65만인데 64만 5천인데 55만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우리 100만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35만 정도. 아니 현재 64만 5천이니까 35만. 예, 35만. 오케이. 예, 맞습니다. 35만. 그 공공도시 개발 사업이 이게 현재 4개 지구가 있고 또 민자 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예, 민간 개발이 지금 1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공지구의 주택 수하고 인원수, 입주 인원 상황, 현재 인원 예비죠 예상으로 해놓은 거니까. 그리고 민간 개발의 가구 수하고 인원수. 네. 또 지금 브레이트 사업지구 뭐 평택 1지구라고 그러네? 평택 그 1구역 평택 도시재생 3리지역? 사업. 예. 거기 또 비전지구 또 있죠. 옛날 뭐 읍사무소 자리 앞에 거기 비전지구인가 거기 또 있죠. 예, 그- 그렇습니다. 예. 그 주택 사업인가요? 거기는 조합 사업인가요? 예, 예. 지구 단위 계획 사업으로 추진. 이런 거 전체적으로 쭉 따져보면은 120만 인구가 넘지 않겠어요? 아,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작년에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이제 그 협의를 하면서 인구 추계를 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 그 개발 중인 그 사업들, 그 네. 승인이 난 사업들을 다 총망라를 해서 네. 거기에 이제 전체 수용 규모에 따른 인구가 있을 거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관내에서 이동하는 인구를 빼고 외부에서 순수히 이제 그 유입할 인구를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저희가 한 107만 정도는 그 2040까지 이제 가능하다는 그 협의를 그 국토연구원까지 이제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뭐 전문가분들이 분석을 해서 다 이제 예상 인구수를 하고 했지만은 평택시에서는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 도시개발에 대해서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도시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도시주택부에서 연구를 하면은 구도심을 어떻게 재개발 사업을 해서 좀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사업지구가 지금 원평지구 하나밖에 없죠. 원평지구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요. 그 저 원평동 사무소 앞쪽에 네. 그쪽에 이제 도시개발 일부만, 사업으로 일부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음. 그쪽하고 이제 그 팽성 식목리까지 포함을 해서 약 한 29만 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인구 밀도를 보면은 그 구도심에
생활 주거를 하던 분들이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은 권리 이주를 많이 해요. 그러면 구도심은 공실이 많은 거예요. 아파트가. 근데 이제 현재 아시겠지만은 평택시의 전반적으로 아파트 주택 가격이 하향을 하고 있어요. 자꾸 떨어지고 네,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는 거냐? 결국은. 그런데 또 계속해서 도시개발로 해서 자꾸 공동주택을 자꾸 또 늘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도시가? 그 주택 가격이 하락되고 하는 거는 좀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아니, 몇 년째 이제 주택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서 네.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좀 부양책이 나오거나 좀 정책이 좀 제시가 되면은 분위기가 좀 바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어쨌든 그 아파트나 빌라나 다 그 세대에 분양이 돼 가지고 거기에 누구의 명의가 다 돼 있을 거라고요. 뭐 보통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완판 치는 그런 저기 지구가 많이 있는데 들어왔다가 예를 들어서 전세나 월세로 들어왔다가 어떤 인프라 조건이 안 맞아서 타 도시로 이관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공실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빈집이 많은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겠냐 이 얘기지. 그거는 전반적인 그 경기 영향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근로자들이 지금 그 외부로 많이 나가 있는 그런 여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덕 신도시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 아시죠? 몸살을 앓는 이유. 그 네, 어느 정도 삼성전자 입주하면서 평택시에서 굉장한 그 광고를 했어요. 대단한 도시로다가 부각이 돼 있어.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동 인구가 한 7만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룸, 투룸, 아파트 세준 입저기 전세나 월세 준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보증금도 못 빼주고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악영향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런 조건에서 평택시가 자꾸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붐을 일으켜야 되겠냐 그런 걸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뭔가 마무리를 해놓고 제가 안중 쪽에 서부 지역의 화양지구도 지금 어디 도시개발과장님 거기 몇 프로나 분양됐습니까? 제가 분양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주택과장님 아시나요? 네, 화양지구 지금 현재 분양률이 75%되어 있습니다. 15%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지금 몇 프로나 돼 있어요? 화양지구는 지금 그 광역교통계획 변경이 경기도에서 그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은 그 변경 계획이 확정돼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주가 됐을 때가 문제지 입주가 언제부터 입주 예정이죠? 금년 8월부터 입주 시작입니다. 그 교통 계획도 하나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평택시에서는 이런 게 좀 마저 들어가야 어떤 그 도시 개발을 하려면은 우선 교통 인프라부터 우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통.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 내가 잘못 질문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그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 상부기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몇 년째 계속 그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동문 아파트를 제가 예를 들게요. 동문 아파트를 유치를 할 때 교통영향 평가를 다 했을 거라고요. 네. 근데 그 주변에 교통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차가 원리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지금 이제 동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사업을 45분 도로로다가 45분 도로만 그냥 다 올라타가지고 차가 통행 그런 도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출퇴근 시간대는 그냥 엄청 힘든 거예요. 일단은 동문에서도 부담을 해서 이제 지방도 317호를 그 확장을 했고요. 그렇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국도 45호선도 이제 그 바로 IC가 있기 때문에 그 계속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게 도시주택국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관여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그게 체계적으로 맞아 들어가겠지만은 도시 계획과 따로, 도시 개발과 따로, 주택과 따로, 건축학과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건설 교통부에서는 교통 문제를 다루는 국이잖아요. 네. 매칭이 안 되잖아. 도시국하고. 그렇죠? 아닙니다. 그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부서 간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유를 하고 물론 있습니다. 하시겠죠. 물론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도로부터 확 포장을 해놓고 우리가 아파트 뭐 공동주택을 짓던 뭐 산업단지를 유치하던 그래야 원칙이거든. 평택시에서는 어느 우리 저기 도시 이상기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민원 많이 발생되는 거, 그죠? 네, 뭐 이제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제 기반시설이 좀 이제 그 공동주택 입주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이제 늦게 건설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입주 전에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이제 사업자한테 이제 조건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뭐 도시주택국에서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추진 예정 사업 이거를 해가지고 가구수, 인구수 이게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죠. 네, 각 지구별로 목표 그것 인구가 좀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저한테 좀 자료 좀 보내달라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볼 땐 12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뽑아 보면은. 그래서 지금 원평지구도 추진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제세교지구가 몇 년이에요? 지금 20 몇 년 묶여 있는 거죠? 보통 민자개발은 한 20년 이상 묶이는 것 같아요. 근데 승인 나서 추진된 건 지금 한 10여 년 정도 됐고요. 그러면은 그 많은 토지가 우리는 평택시는 농업도시의 일원으로서 농사를 위주로다가 평택 시민들이 식생활이 됐었는데 지금 도시개발을 하면서 지가가 올라가니까 내가 뭐 한 5년 정도 고생할 생각을 하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 지금 풀리는 게 없다. 다 망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자 탕감 못 되면은 압류되고 경매 나가고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우리 평택시에서 이유를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재산보호를 해드려야지, 재산보호. 물론 사업도 중요하고 도시 균형 개발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은 시민의 재산 보호를 해주셔야지. 그게 이제 그 시민 어떤 이제 이익을
그 추구하기 위해서 그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까지 공공에서 어떻게 보장을 하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경제가 좀 안정이 되고 정상화가 돼야 모든 좀 기능이 좀 원활히 돌아갈 것 같거든요. 지제 세계지구가 72만 평인가요? 지제 세계지구가? 아니 20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아니 영신지구하고 이렇게 거기 합쳐가지고 그 사업지구별로의 면적은 좀 다 차이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약 한 20년 동안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변이. 거기는 지금 다 이제 농사는 안 짓고 이제 그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구이죠. 수입이 없다. 20년 동안 수입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토지를 가지고 개발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20년 동안 수입이 없는 토지가 돼 있다 현재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하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이해는 하시. 우리 그 업무 계획 자료 3쪽을 보시면은 그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여기 137만 평이 나와요. 이게 이제 지난 연말에 지구 단위 지구 지정이. 지구 지정이 끝났죠. 예, 지구 지정이 끝났지. 여기도 지금 뭐 여러 사항의 내용이 많죠. 여기도 요구 사항도 많고 이제 물론 LH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거겠지만은 요거는 몇 년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계획은 2033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럼 약 한 8년? 예, 예. 이 정도로 가면 정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뭐 예, 10년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가면은 네. 사실 뭐 정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20년씩 가면은 뭐 15년, 20년씩 가면은 좀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쪽 그 토지주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떤 그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뭐 중앙정책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어차피 이런 부분도 137만 평에 대한 이 지구도 삼성전자 입주를 해서 주변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한 주택 사업이나 뭐 이런 걸 구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뭐 저항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뭐 10년 안에 어떤 그 준공이 돼서 사업이 준공이 돼서 그 도시가 형성이 된다라면 뭐 크게 불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장기화 묶여보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장기화로 묶여. 그 지제 역세권 지제역 앞에 그 일본국도 지하차도는 지금 뭐 예상액이 1,200억인가 아마 사업비가 그렇게 측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길이가 700 미터 700m인가요? 당초 750m에서 750m 인 지금 거죠? 이제 1km가 좀 넘게 필요하다고 이제 그 용역 결과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지하차도의 역할을 교통 흐름을 가지고 교통 영향 평가의 교통 흐름을 가지고 지하차도 개설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철저한 그 대책이 필요한 게 그 우리가 평택시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아요. 여름에 장마철에는 어느 지역이 물이 찬다. 그래서 통복천 일대, 그 통복동, 평택역, 유천동 그쪽에 이제 배수 펌프장이 되어 있지만은 평택역 쪽, 그 다음에 지제역 쪽
이쪽이 굉장히 지금 지대가 낮아가지고 해마다 이 장마철이라고 그러죠. 장마철 흔히 말하는 장마철에는 항상 발 무릎까지는 물이 찼었어요. 도로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뭐 저기 안전건설교통부에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안전에 대한 그 문제는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 시설. 그러니까 평택의 도일천이 범람을 하고 통북천이 범람을 하고 암성천이 범람을 할 시에는 어느 시설을 한들 감당을 못한다. 범람을 할 때는 펌프장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물이 빠져야 펌프에 펌핑을 해서 물을 내보내는 거지. 물이 많아서 역류를 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임시적인 방편으로 펌프장 가동을 하겠지만은 많은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런 사태가 왔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하로 가는 시설은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지금 평택시에 많이 있잖아요. 네, 353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추진하는데 지금 뭐 여기 3조 3,300억 정도가 금액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미집행 지구. 이 금액을 평택시에서 준비를 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원, 도로, 녹지 뭐 다 합쳐서 그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건데. 저희가 연차별로 네. 계속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효 이전에 저희가 그 집행을 하고 아니면은 그 집행이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제를 하는 조치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그 실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국장님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퇴직하고 나시면 이제 뭐 그런 말씀할 기회가 안 되시니까. 근데 현재까지도 저희가 그 실효된 시설은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 해제를 시킨 사례는 있는데 저희가 기관이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실효시킨 시설은 뭐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도시계획 시설의 미집행도 많지만은 우리가 보면 도로도 미집행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지구가 도시개발이 된다는 지구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기부 체납에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현금으로는 못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기부 체납은 먼저 우선순위로다가 할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북부 지역이든 서부 지역이든 남부 지역이든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사업, 제일 급한 사업 이런 거를 먼저 손을 써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0개를 쪼개가지고 100만 원씩 사업비를 투자해서 3년, 5년, 10년 끌고 가는 것보다는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두 군데 사업을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2, 3년 안에 마무리를 줘주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방법이 괜찮겠어요? 예, 이제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면은 네. 이제 지가가 상승돼서 이제 보상비가 또 많이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금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사업부터 지금 정리를 하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업 내용을 저희가 달라고 그러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집행부에서? 예, 그 우선순위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저희가 그 연말에 그 의회에 보고해서 이제 그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그 자료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그 단계별 집행 계획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2025년 이 건설 사업 추진 현황 이게 내용을 쭉 보면은 무지무지하게 사업이 많아요. 사업이 많은데 이거를 언제 다 추진을 해서 그 이 많은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을 해가지고 언제다 이걸 할 건지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 근데 여기 참석하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그동안 한 30년 이상 뭐 공직 생활을 하셨으니까는 노하우가 있으실 거 아니야, 노하우. 그 노하우를 좀 이렇게 잘 다듬으셔 가지고 자, 이런 사업은 이렇게 가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해서 서로가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추진을 빨리빨리 해 주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죠? 네. 네. 그 평택 역세권의 그 개발을 지금 차 없는 도로를 만든다고 이제 도시철도과 네, 도시철도과에서 사업 추진하고 사업인데 있습니다. 이제 도시 주택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쪽도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지하 주차장을 판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도시철도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그쪽 담당 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예산을 가지고 주차 타워를 짓는 게 난 건지 안전성을 위해서는 지하는 좀 상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지하 파는 거는 평택역 앞에도 유천리 그쪽으로다가 뭐 배수 펌프장이 지금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지만은 그거 감당 못해요. 장마철에 안성천이 범람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안성천이 거기 범람하면 끝이에요. 그 지금 이제 안성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백년빈도로 해서 이제 국가에서 제방 보충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그 안성천이 범람하는 상황까지 가서 그 이상 비가 온다 그러면은 평택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항력적 그렇죠. 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지대가 몇 군데 대표적인 게 이제 평택역도 그렇고 지제역 부근도 그렇고 한데 그 저희도 이제 어릴 때 보면은 뭐 허벅지까지 빠지고 뭐 여름에 흔히 그걸 경험을 했었고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배수로도 대규모로 확충을 해서 지금은 이제 침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평택역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지대가 낮은 점을 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배수 대책을 충분히 수립을 해서 지금 지하 주차장을 그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그 주차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 원도심 활성화의 좀 핵심적인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시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가 이제 그 단순히 광장만 새롭게 꾸미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박예병원까지 이제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평택 1구역 그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그러면은 그 원도심 그 핵심 지역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까지 원도심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킬 핵심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업의 구상은 좋아요. 사업의 구상은 좋은데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의 상황이 지금 자꾸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삼면의 바다로 동해, 서해, 남해 삼면의 바다로 쌓여진 우리 대한민국이지만은 동해에서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해수의 온도가 2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안 잡혀서 동해 쪽에 그 어장 어부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그 평택이 농업 도시에서 신도시로다가 변화하면서 전에는 농업을 할 때는 이 뚝이라는 게 있어요. 논뚝이고 밭뚝이고. 그러면 물을 임시로다가 가둘 수가 있죠. 어느 정도의 양은 다 가둘 수가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기후량이 많아지면은 발을 걷어붙이고 물에 발을 담그면서 도로를 건넜단 얘기예요. 근데 아산만에 20일 우리가 평택호로 해서 다 물이 배수가 되지만은 물이 많죠 시에는 암만 우리 평택시에서 그 안전대책으로다가 배수 펌프장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놔도 그게 가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제 아산댐의 배수 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군 기지 이전을 하면서 지금 그 몇배 규모로 다시 이제 배수 관문을 옆에 추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수 배제를 하는 능력은 굉장히 좀 커진 거거든요. 예. 평택호를 펌핑을 하면 되죠. 평택호를 바닷물로 저 제방뚝으로 해가지고 평택물을 펌핑을 하면 가능하지 이거는. 지금 이제 그 평택호 물을 그 배제를 시킬 수 있는 그 기능 자체가 몇 배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제 만조시에도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평택시에서 이거 숙제 사항이에요. 이거 지하 그 개설하고 그러는 거, 지하도 개설하고 그러는 거 이거 숙제 사항이라고 평택시에서는. 지금 세교 지하차도가 2번씩 물에 잠겼다는 게 이런 사고 예방을 당신들은 해야 되겠다 하는 암시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공공주택지구 그 이제 컨셉 관련 그 UCP 회의할 때도 그 도일천이 이제 그 공공주택지구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일천을 대폭 확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강제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영신지구 재위험지구에 대해서 우리 그 시에서 이제 배수 부장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사업지구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보다 이제 그 당초에 계획했던 영신지구보다 더 강제 배수 능력이 큰 그 펌프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개발 지역 내에 저류지를 다 만들어 놓잖아요. 네. 저류시설. 그건 이제 임시 방편으로다 어느 정도만 가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지난해 그 폭우가 쏟아질 때 제가 현장을 다 돌아와 보니까 저류지 바닥이 다 보여. 사방에는 물난리가 나가지고 도로가 차량 통행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류지가 바닥이 다 보이더라니까요. 무슨 시설이 그 시설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 지제세교 도시계획과에서 이거 도시계획 설정할 때 도시개발과에서 용역 설계하고 그럴 때 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다 그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설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용지물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죠.
지금 사진 보여드릴까? 그때 지금 그 지점은 아직 그 담수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지금 아직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쪽 정리가 다 돼서 그 담수를 좀 할 수 있는 그 유도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 과장님. 예. 안전재해 시설은 시민의 생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시설인데, 아니 준공이 끝나가지고 다 아파트에서 몇 년씩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전총괄과에서 잘못인가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평택시가 지금? 지금 의원님 그 지제세교지구 말씀하시는 사항 아닌가요? 아니죠. 이쪽 저기 동삭 저기 저 서재 쪽 그 동삭 거기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 저기 단지수 많은데 영신지구 있고 아니, 아니, 모산영신지구 아니. 있고 그러거든요. 이쪽 저기 수촌지구 있는 쪽에 자이 서재자이 준공이 몇 년도에 했어요? 서재자이는 벌써 한 10여 년 그죠? 훨씬 지났고요. 거기 제가 저런지 다 사진 찍었다니까. 거기뿐만이 아니고 영신지구 그쪽도 다 찍고 다 똑같아요. 그거 제가 이따가 저기 자료 갖고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전시설에 대해서. 서재자이 쪽에는 지난 여름에도 집중호우 때 뭐 큰 피해는 없었고요. 이제 그 지제 아니, 앞에 쪽에 이제 국도가 아니 침수되고 그러니까 없는데요. 했던, 예. 없는데 일단 우리가 통복천하고 장안천 저 도일천으로 해서 물이 어디서 합류가 돼요? 안성천하고 이렇게 합류가 되잖아. 그죠? 네. 어쨌든 그 많은 물이 밑으로 하루로 흘러 내려갈 때 엄청난 물량이 내려가는데, 어쨌든 저류 시설이라고 하면은 물을 잠시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거란 얘기죠. 그럼 어느 지역이든 가둬놨어야지. 그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류시설이라면 서재자이 뭐 이런 쪽에서는 통북천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충분히 흘러가다가 더 이상 배수가 안 됐을 때에 임시 저류할 수 있는 담수 역할을 하는 거지. 물 배수 통북천이 아니, 흘러나가는데 문제 없을 때는 그러니까 수위가 예. 다 이 하천별로 별개로 해서 빠져나가면은 다 틀려요 수위가. 그죠? 근데 지금 안성천하고 통북천하고 합류 지역이 어디예요? 철장 쪽에 있는 데서 합류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안성천이나 이쪽이랑 수위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지. 도일천에서 범랑 6이면은 통북천도 그만큼 물량이 찼다는 거죠. 제방뚝에. 하류 부분에서는 만나는 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수지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 저류지는. 이제 그 하류 부분하고 통북선 상류 부분하고 해서 상류에서는 물 흘러가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재 쪽에서도 물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류주에 저류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위가 상승돼서 과장님 예. 상식적으로 통북천은 물을 안 내보내고 있어. 그러면 유속이 그만큼 빨라지진 않죠. 일단 막았어. 여기는 도일천이 범람 6이라 예를 들어서 막았다고 쳐요. 도일천 물을 빨리 내려보내기 위해서, 유속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통북천 물을 가둔다고 해가지고 도일천에서 범람이 안 되겠냐고요. 안성천에서 흐르는 물하고 다 거기서 합류돼가지고 그 수위가 똑같이 또 올라가는 건데, 지형상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지형상. 그럼 어떻게 별도로 조정을 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안성천 수위와 도일천 수위, 그 통북천 수위 갖고 이렇게 유속이나 이런 부분 갖고 논하시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 상류에 있는 그 개발 사업마다 있는 저류주에는 거기에 있는 거하고는 그 하류 부분하고는 매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류의 수위, 물 흐름, 그리고 그 물 배수가 되는 데에 지장이 있는지, 그 지장이 없을 때에 담수 역할을 하는 거지, 지장이 없이 흘러가는데 그거를
그 아니 쓸수 있는 평택역도 물에 잠기고 지제역 앞에도 물에 잠기고 다 물에 잠겼는데 저류지에는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홍수 예방 대책으로다가 저류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지금 과장님 그 정의 내리시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평택역 주변하고 서재 쪽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서재 쪽하고는 수위가 그 물 흐름도 수계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물이 쏟아져서 하늘에서 쏟아져 가지고 갑자기 쏠리니까 나가는 출구는 적은데 들어오는 면적은 넓으니까는 범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류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임시로 물을 가두는 역할인데 그 저류지에 물이 꽉 찼다고 해서 그 주변에 피해 보는 건 없어요. 어차피 당분 시설이기 때문에 가뒀어야지 물을. 그렇게 물난리가 났으니까 평택시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해했습니다. 하류에 침수되는데 위에서 물을 내버리지 말고 막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저류 역할이에요. 아이들 물놀이장 만들기 위해서 저류지 해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총괄적인 면하고 그 단지에서 그 만들어진 저류조하고 이 차이점인데 그거는 아마 큰 틀에서 전반적인 면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별도로 과장님하고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어쨌든 뭐 과장님도 생태하천과에 또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평택시의 하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잘 아시리라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런 시설을 훌륭한 시설을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16쪽 보시면은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올해 1년만 하는 건가요? 이거 계속 해오던 사업인가요? 해오긴 해왔었는데요. 2023년도 했고 2024년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반응이 그때는 어때요? 12 위주로 했고요. 12로만 했고요. 12? 이번에는 도비 50% 받아가지고 12 5천 해가지고 1억 갖고 사업 예정입니다. 3만 원씩 10세대? 대략 그렇게 잡고 있고요. 신청은 지금 저희한테 한 28가구가 희망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그 동의서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 평택시 알리백이라는 그 정책 사업이 그 태양광 그거죠? 태양광 태양광 포함한 그 포함한 재생에너지 그런 사업이죠? 예. 이거 괜찮은 사업이에요? 태양광 사업은? 태양광을 포함한 그 재생 에너지를 그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유치하면은 몇 년이죠? 20년이죠? 기간이 20년. 이게 보조 사업 아니에요? 보조 사업. 태양광 사업.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부 보조 사업으로 알고 알기로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일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 주택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 공공시설에서는 뭐 대단히로 한 거는 없어요. 평택시에서 아직까지는 아마 이번에 그 정원 사업 하면서 농업센터에서 아마 이 사업을 좀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진짜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유치하게 되면은 20년 동안 리모델링 사업을 못 해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 아시나요?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래서